예, 8-5절 관성 모멘트를 보면서 우리 실험에서의 관성 모멘트가 어떤 의미인지 좀 확인하고 실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관성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뉴턴의 제1법칙을 보면 등속 운동하는 물체는 저기 한번 써보죠. 어떤 물체에 가해지는 알짜 힘이 0이 되면 그대로 그냥 힘이 0 그럴까요? 힘이 0이 되면 힘이 0이라면 그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나요? 등속 운동을 하게 되죠. 이런 성질을 역시 관성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이 회전 운동을 유지하는 이런 관성을 이름을 또 별도로 회전 관성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공부했던 내용 가지고 이 관성의 크기를 별도로 이제 질량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관성의 크기를 바로 질량이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하게 되는 건데, 그럼 회전관성의 크기는 뭐라고 하냐? 그거를 그대로 그냥 회전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용어를 달리해서 관성 모멘트라고 합니다. 관성 모멘트는 바로 회전관성의 크기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관성과 질량 공부했던 것처럼 회전관성과 관성 모멘트의 관계를 알 수 있겠죠. 예. 이게 바로 관성 모멘트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 물리학 책을 보면서 쭉 내려가 보는데, 그럼 관성 모멘트는 어떻게 구하냐? 이 그림에 보시면 질량 m인 물체가 가벼운 막대에 달려서 쭉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외부에서 특별한 힘을 가하지 않으면 이 운동이 계속되겠죠. 일정한 회전 속도를 갖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리에서는 회전 속도는 각속도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막대의 중간에 달린 막대의 질량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 물체의 질량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관성 모멘트는 8-19식처럼 I는 MR의 제곱 이렇게 이제 구하게 되는 거고, 단위까지도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구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물체가 이렇게 어떤 점 하나가 오는 동안은 이런 형태로만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특별한 형태로 생겼을 거고, 그리고 우리 물체의 운동 에너지 구할 때 2분의 1 mv 제곱 구했던 것처럼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뭐 2분의 1 뭐 i 오메가 제곱 이렇게 i를 가지고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8-22시기에 보게 되면 물체의 질량이 이제 하나가 아니라 이 점이 무수히 많이 이렇게 이제 점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점들로 알갱이들로 돼 있겠죠. 물체들은 무수히 많은 알갱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언제 뭐 다 찍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들로 점입자들로 이루어진 전체 연속체의 관성 모멘트는 일단 입자가 셀 수 있다면 이렇게 각각의 MR의 제곱을 다 구해서 더해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연속체인 경우에는 정말로 적분해서 구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적분할 때는 이렇게 I제곱 DM, 미소 질량 DM이 이루는 반지름, 회전 반지름, 그래서 MR의 제곱 형태가 되겠죠. M, R의 제곱 형태를 다 더해줬으니까 시그마, 이렇게 해서 시그마 대신에 적분 인테그랄을 쓴 거죠. 그래서 적분의 방법으로 관성 모멘트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면 물체의 모양만 알면 적분해서 다 관성 모멘트를 구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 이런 것처럼, 그리고 속이 비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MR의 제곱으로, 속이 차 있는 원판의 경우는 2분의 1 MR의 제곱, 그리고 이런 사각판이나 이런 원통도 구해볼 수 있는데, 실험 교재에서는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구하게 되는데 동일하진 않아요. 5번이 좀 다르죠. 여기 이제 이렇게 반지름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위로 올라가서 이것도 6번도 속이 이제 완전히 비어 있는 게 아니고 두께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두께를 가지고 있어서 안쪽 반지름도 있고 바깥쪽 반지름도 이렇게 있는 이런 경우에 물체들의 관성 모멘트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잠시 여기에서 이제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보도록 하죠. 네, 이 그림을 보고 관성 모멘트 측정 과정을 이론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M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M이라고 생각합시다. M
M1, M2가 아니라 전부 다 M이에요. 그래서 추가 질량이 M인 추가 매달려 있고 줄에 이렇게 실에 묶여서 도르래 하고 왼쪽에 가보면 이게 회전 원판 회전대가 있습니다. 회전대가 A가 되고 이 A 회전대 위에 우리가 시료 B를 올려 놓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실이 이렇게 이제 밑둥에 이렇게 이제 실이 감겨져 있죠. 실이 감겨져 있고 요 실이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위쪽까지 그리고 오른쪽에 M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력이 작용할 테니까 이 중력에 의해서 실이 팽팽해져서 이렇게 이제 밑둥이 즉 A, B가 회전대가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런데 밑둥의 반지름이 여기서 이제 R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물체가 움직이는 이 속도가 이 V가 되는 거예요. 얘가 움직이는 속도가,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가 이제 바로 V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 아래 식에 가보면, 높이가 이렇게 이제 감소하죠. 그러면서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고 그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겨나는데 이 추가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와 이 회전대가 같이 회전하고 있으니까 시료와 회전대가 같이 회전하고 있죠. 그때 이 관성 모멘트를 I라고 하고 뭐 I1 말고 그냥 다 I라고 합시다. 곱하기 얘가 회전하는 각속도를 오메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물체가 움직이는 이 실이 움직이는 이 속도가 그냥 그대로 V가 되겠죠. 얘가 내려가는 속도나 실을 당기는 속도나 같을 테니까요. 근데 V라는 속도로 반지름 R이 이렇게 이제 회전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각속도는 R분의 V라고 우리가 나중에 회전할 때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제곱도는 R분의 V 제곱이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얘가 움직이는 이 아래쪽 방향에 가속도가 있겠죠? 이 가속도를 A라고 하자면 가속도와 등가속도, 이게 등가속도가 되는데 등가속도 운동 공식으로부터 V는 V0 더하기 AT. 네, 처음에 정제하고 있었으니까 이건 0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0이 되고 그래서 V는 AT가 되는데 이동한 거리가 H가 되겠죠. H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제곱이 됩니다. 역시 V0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T는 A분의 V를 여기 A는 T분의 V를 여기 집어넣을 수 있어요. A는 T분의 V를 A에다가 집어넣고 V와 H 사이의 관계를 구하면 그대로 여기 5-10처럼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V는 AT가 되고 자, A는 요식 5-9식에 의해서 T제곱분의 2H가 돼서 T 하나가 약분이 돼서 V는 T분의 2H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이게 이제 여러분 교재에도 있고 실험 영상에도 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바로 이 식입니다. 여기 V가 T분의 2H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 식에 넣어서 여기 식 2번입니다. 그렇죠? 요 식이죠. V는 T분의 2H 우리가 바로 앞에 영상에서 잠깐 봤던 그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R분의 V라고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I를 구할 수 있습니다. I를 구해보면 M1 R제곱 2H분의 GT제곱 마이너스 1이 돼서 M은 질량이고 T하고 H는 시간하고 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 시간하고 거리만 측정하면 관성 모멘트 I1을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하는 과정에서도 추 M1이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그 낙하 높이를 직접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초시계가 필요하고 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H는 뭐 1m 또는 0.7m로 뭐 고정시켜 놓고 하면 시간만 연속해서 여러분들이 측정해서 여기 대입하게 되면 I1을 구해낼 수 있어요. 이때 R은 앞에 그림에서 봤던 대로 이 밑둥에 회전대가 돌아가는 밑둥에 반지름을 써 넣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이 그림에서 여기 이제 밑둥 요거 있죠. 요거 반지름.
요걸 대입해야 됩니다. 요 값을. 실험할 때 많이들 혼동하는데 이 회전하는 물체의 반지름이 절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다시 영상으로 가보도록 하죠. 네, 여기에도 나오죠. 회전대의 밑둥의 반지름을 구하는데 이거는 버니어 캘리퍼스로 지름을 구해서 2로 나누면 반경 또는 반지름이 구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낙하거리는 처음에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죠. 여기서 뭐 여기까지는 우리는 실험을 하겠다. 그러면 추가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초시계로 측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관성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시류의 질량들도 다 이렇게 이제 구해보는 거죠. 그리고 시류의 크기, 이런 것들도 다 자로 측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위에 원판, 그리고 쇠고리가 있고, 이 원통 모양의 긴 막대가 있고, 여기 이제 사각형 막대, 육면체 막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스케일까지, 크기까지 다 이렇게 이제 자를 통해서 줄자를 가지고 크기를 다 이렇게 구해줍니다. 다 해볼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예. 자, 이게 이제 회전대예요. 이 회전대에 물체를 올려놓고 회전을 시켜서 낙하하는 시간을 측정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서 실험 장치를 세팅을 하고 실험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실을 연결해서 어, 실제 실험하는 모습은 여러분들이 영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동영상을 보시면서 실험 결과를 이렇게 이제 표에 기록하고 계산해서 보고서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실험은 계속 다음 실제 실험 영상을 보면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